자, 16번에 보겠습니다. 자, 16번 작물죄에 대한 걸 물어봤거든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이에요. 4번 설명드리고 또 나머지도 설명드려볼게요. 작물죄에 있어서 자, 본범의 국적,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관련되어 있고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끊어보세요. 자, 이런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로 현지법에 의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적인 법적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국제사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법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 현지에서 재산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현지법에 의해서 재산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시 대한민국 형법을 갖다가 잣대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법적 평가를 잣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적용했을 때 그 현지에서 재산범죄로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뭐다? 그 물건은 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국제사법이 아니라는 거. 요 문제, 요 지문은요, 지난 2023년도 해양경찰 승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경찰 승진, 경찰 간부후보생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16년도, 17년도에는 법원행정고시에도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수사경과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요 지문 좀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작물죄에 있어서 그 본범이 그죠 재산범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설사 현지에서 그것이 범죄가 되니 안 되니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준법적인 법적 잣대에는 어디다? 대한민국 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현지에 가서 현지법에 의해서 재산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법적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재산범죄가 된다면은 역시 작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국제사법이 아니라 그 법적 평가의 잣대는 어떻게 된다? 역시 대한민국 형법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국제사법 X. 그래서 요거 4번 정답 고르시고요.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빨리 보자.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봅시다. 횡령죄의 교사범이 피교사자, 교사 당한 사람이야. 교사 당한 자가,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별도로 작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횡령, 그러니까 우리 그 물건을 네가 꿀꺽해라, 그죠? 예, 그 주인 돌려주지 말고 네가 꿀꺽해라 해갖고 횡령을 교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교사자, 그러니까 교사 받은 놈이 그 횡령한 물건을 갖다가 사정을 뻔히 알면서 교사한 놈이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게 되면 역시 뭐다? 작물 취득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 보자.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작물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뭐 불법 영득 의사가 없으니까 뭐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맞는 얘기다.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자고.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끊어보세요. 자,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또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대요. 자,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역시 작물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경우이냐면은 저런 경우죠. 형사 미성년자가 그죠? 절도해온 물건. 그것도 역시 뭐예요? 역시 작물로 보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은 그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죠? 비록 그 본범이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이라서 그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지금 갖고 온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 작물은 그죠? 본범의 물건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작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뭐라 그러죠? 친족 상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용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을 훔쳐 갖고 왔어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을 훔쳤는데 그것이 그죠? 그 아는 친구에게 만약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처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여전히 그 지갑은 뭐예요? 작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범이 구속요건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책임까지 갖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재산범죄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가 불가불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여전히 작물성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뭐 답은 계속 쉽게 냈는데 여기 작물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몇 가지 좀 해보자. 자, 여기 준비해온 화면이 있는데 작물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작물죄는 우리 형법 제3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형량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절도보다가 지금 세단 말이야. 그죠? 절도보다 지금 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절도는 6년 이하인데 지금 작물이 몇 년이야? 7년 이하죠? 절도보다 세단 말이에요. 그죠? 횡령보다도 세. 횡령이나 절도보다도 형량이 세게 나오는 것이 바로 작물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왜 작물이 이렇게 작물 범죄가 다른 범죄 절도나 횡령에 비해서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냐? 이유가 있죠. 자, 본범에 의해서 작물이라는 것이 뭐냐? 본범의 재산 범죄에 의해서 생긴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그죠? 피해자가 그 물건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피해자가 여기 A라는 사람이 피해자야. 근데 B라는 놈이 요거 훔쳐갔어요. 물건을 훔쳐갔어요. 이 사람 A라는 사람의 물건을. 그래서 C라는 사람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 물건을 갖다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C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또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그 작물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 A라는 사람이 그 본 물건을 갖다가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가 물건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세탁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의에 취득한 자가 만약에 있다면 정상적인 대금을 치르고 만약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A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찾을 수가 없게 됐겠죠. 그 물건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어떤 세탁성을 갖고 있는데 계속 사람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게 세탁성을 갖게 되는데 피해자가 그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뭐라 그러죠? 피해자의 어떤 그 범죄 피해 회복이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둔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본범 비효성이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A, B, C, D 막 단계를 계속 거치면서 그 앞에 사람, 그 앞에 범죄자 계속 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한쪽에서 차단이 되면은 그 앞에 맨 애당초 저질렀던 놈이 뭐라 그러죠? 처벌을 받기가 어렵죠.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본범 비효성을 또 갖는단 말이야. 그리고 일단 훔쳐온 물건, 그러니까 재산범죄에 있어서 생긴 물건이니까 사후 종범성의 성격을 또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물죄 같은 경우에는 사후 종범성, 본범 비효성, 계속 단계를 거치면서 피해자가 그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세탁성, 이 세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하고 달리 절도나 횡령과 달리 형량을 무겁게 때리는 거예요. 7년이라고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왜 작물이 이렇게 셀까? 그죠? 절도나 횡령에 비해서 왜 형량이 이렇게 세게 나올까 했는데 방금 제가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사후 종범성 성격, 그 다음에 본범 비효성 성격, 그 다음에 계속 피해자가 그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바로 어떤 세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회복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엄하게 벌여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최대한 빨리 돕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작물죄의 형량이 높다는 거야. 7년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뭐 오늘 뭐 작물죄에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요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냥. 예.